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모델 분석에서 우리가 모형을 가지고 어떻게 가치 측정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2급 부종기업 환자가 되겠습니다. 전치부 총생을 보이고 그 다음에 약간의 오버젯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측 항목이 되겠습니다. 우측에서 제1대구치 간의 거리를 측정을 하겠죠. 그래서 약간의 2급 관계가 보이니까 플러스 0.5mm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각도를 잴 때, 각도나 길이를 잴 때에 있어서는 그 0.5 단위로 여러분이 계산을 하시는 게 수월합니다. 두 번째 항목은 좌측의 제1대구치 간의 관계가 됩니다. 여기는 1급의 관계이기 때문에 0mm가 됩니다. 세 번째 항목은 상하계 6번의 포지셔널 데비에이션입니다. 좌측의 6번이 0.5mm 전방으로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계측 항목은 하악 6번의 포지셔널 데비에이션입니다. 46번이 1mm 더욱더 전방에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하계 정중앙이 되겠습니다. 상하계 정중앙은 라페에 대해서 우측으로 1mm 편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악의 정중앙은 상하계 정중앙에 비해서 우측으로 1.5mm 정중앙이 변이가 된 것을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항목은 좌우측의 커브 오브 스피가 되겠습니다. 우측은 2.0mm, 좌측은 3.5mm가 됩니다. 아홉 번째 항목은 오버젯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5.4m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버바이스는 3.0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개치아의 근원심의 길이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하악도 마찬가지로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13번째 항목은 상악 중절치의 치아의 폭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6mm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엔테리어 볼튼 레이셔가 됩니다. 상악 6전치의 합은 49mm, 하악 6전치의 합은 39.4mm가 됩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의 총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악 부분에 우리는 이 x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39.4 하악의 수치 플러스 2x 나누기 49 곱하기 100이 77.2%가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는 x는 마이너스 0.8mm가 나오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편측당 하악치아가 0.8mm 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19번째 항목은 상악의 인터캐난 위드스가 됩니다. 31.2mm가 됩니다. 정상의 수치는 34.1mm가 됩니다. 상악이 상당히 좁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TPW는 어떨까요? 측정치 값은 31mm입니다. 정상치가 35mm로 상악이 상당히 좁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계측치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모델 애널라이시스 워크시트를 우리는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 약간 입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심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하악 전치부에 심한 총생을 보이게 됩니다. 상악에서는 V쉐입의 아치폼을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하악, 좁아진 상악에 비해서 하악도 마찬가지로 좁아진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PAB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 모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버젯은 5.5mm, 그 다음에 오버바이 3mm, 구치관계는 0mm, 견치관계는 플러스 2mm, 그 다음에 정중앙은 거의 맞고, 그 다음에 총생은 상악은 5mm, 하악은 8mm, 볼튼 레이셔는 80.4가 됩니다. 특히 정중앙과 우리는 아치랭스, 디스크레판시를 더 주의 있게 보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 환자에서 볼튼 레이셔는 80.4로 좀 큽니다. 이는 하악 전치부 총생이든지
상악 전치부에는 스페이스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하악 전치에 총생이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서는 하악 전치부에 인접 치아 사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환자 정조항은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총생을 보겠습니다. 상악에서는 마이너스 5mm, 하악에서는 마이너스 8mm입니다. 상악의 중절치 치아 크기는 정상입니다. 근데 TPW가 31mm, 인터캐널스가 30mm로 좁습니다. TPW 인터캐널스가 좁습니다. 이때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를 뽑을 건지 아니면 비발치로 할 건지. 그럴 때 비발치로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환자의 상악 치열궁이 좁기 때문에 우리는 상악을 확대하는 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발치 치료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환자의 경우에는 전치부에 총생이 있기 때문에 발치 치료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발치를 먼저 해야 될까요? 확장을 먼저 해야 될까요? 확장을 먼저 해야 되겠죠. 발치 치료를 하게 되면 당연히 트랜스버스 관계는 더욱더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측방으로 확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재진을 해서 발치 치료 여부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환자의 우리가 액티브 센트릭 라인을 우리는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하악의 6번의 컨택 포인트가 이와 같이 빨간 점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악의 인사이저 엣지와 바카리 커스프를 연결한 선을 우리는 다시 이용을 해서 우리는 새로운 액티브 센트릭 라인을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넓어지게 되면 우리는 총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은 파란색 점선을 우리는 상악에 같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악이 이와 같이 넓어져야 될 것입니다. 상악이 소구치 부위가 넓어짐으로써 상악의 전치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델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공간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